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다른 때하고는 좀 다르게 기분이 좀 좋네요. 뭐 여러분들 다 어저께 보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정규재 주필이 한국경제 정규재 주필이 우리 저 박근혜 대통령하고 인터뷰한 내용이 인터넷을 휩쓸었습니다. 뭐 서울에서도 엄청나게 반향이 좋았고, 또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그 모습에서 우리가 조금 답답하거나 의기소침했었던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었는데, 어제 좀 비록 많이 수척해진 모습, 그 다음에 정규재 주필이 얘기한 대로 뭐 보통 사람 같았으면 벌써 쓰러져도 몇 번은 쓰러졌을 만큼 그 집중적인 공격으로 내상을 많이 입은 상태일 텐데, 얼굴에서는 뭐 좀 피곤한 모습이 좀 많이 비치긴 합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의 그 이야기하는 거, 그 다음에 소신, 철학, 생각, 그 다음에 한간에서 있었던 뭐 참 듣기 민망하지만 지능이 떨어져서 말을 못한다, 최순실이가 뭐 가이드를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뭐 이런 식의 무능력자, 뭐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불식이 되고, 그래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일단 첫 번째, 박근혜 대통령의 그 내용을 한번 중간중간 좀 한번 보시죠. 지금 굳이 뭐 대통령이 언론에 압력을 넣지 않는다 하더라도 뭔가의 다른 방법으로라도, 또는 소송이라든지 또는 항변이라든지 또는 말하자면 수정을 요구하는 어떤 요청이라든지 반론권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작동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전에도 한번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예. 그것이 한번 만들어져 가지고 막 바람이 불면은, 예. 그때도 수없이 그게 아니다 하고 정정 보도 요청도 하고, 예. 그게 아니라고 얘기도 하고, 예. 기자회견에서도 얘기하고, 그래도 예. 뭔가 이거는 이렇게 돼야 돼 하고 딱 짠 어떤 프레임 바깥의 얘기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그 풍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부분이 짜여진 프레임 얘기를 하시고, 해명을 해도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짜여진 프레임에 의해서 계속 몰려간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저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걸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언론 선동을 얘기하는 건데, 그 사회가 민주적인 사회가 되거나 비민주적인 사회의 어떤 그 분류하는 척도 중에 하나가 언론의 기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미국 같은 선진국도 트럼프의 대통령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기존의 방송들이 엄청난 왜곡을 했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언론이라고 그러면 페이크 뉴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그럴 정도로 분노를 하고 그랬는데, 한국도 똑같은 지금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어떻게 보면 트럼프와 박근혜 대통령은 같은 느낌, 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또 이번에 우리나라 언론들은 스스로 언론임을 포기한 자세를 그대로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짜여진 프레임이라는 얘기도 뒤에도 나옵니다만, 이 짜여진 프레임이라는 말의 그 뒷배경에는 기획되어 있다, 사전에 기획이 되어 있다 라는 뜻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들은 계속해서 일관성이 있어요. 기획되고 조작되고 부풀려지고, 마치 무슨
무슨 촛불이나 무슨 검찰이나 국회 언론이 하는 게 무슨 마치 이벤트 행사 하듯이 그저 소리 지르고 꽹가리 치고 선동하고 부추기고 계속 그런 모습을 지금 우리도 느꼈고 대통령도 느끼고 뭐 대통령은 당연히 느끼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한 지금 언론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지금 보입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보시죠. 정말 이런 질문은 면전에서 제가 드리기는 너무 죄송스러운 질문입니다만은 나라 품격 떨어지는 얘기예요. 글쎄요. 한마디로 예. 민망스럽게 그지없는 얘기들이 요즘은 그냥 뭐 아무것도 그냥 아닌 막 것 돌아다니는, 같이. 예. 그래서 전에 같으면 어떻게 입에 그런 얘기를 담어, 사람이 인격이 있는데 이럴 얘기도 지금은 그냥 막 아무것도. 하고 막 행동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 이게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예. 증거입니다. 네, 지금 이제까지 언론들이 아주 진짜 지저분한 얘기들을 많이 퍼뜨렸죠. 뭐 정윤회, 밀회, 뭐 자식이 있고 뭐 백옥주사니 뭐니 이런 게 전부 그 지저분한 어떤 성관계에 된 얘기 쪽으로 계속 어떤 그런 프레임을 형성을 해가지고 아주 인신공격, 그 다음에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추접스러운 쪽으로 계속 몰고 갔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나라 언론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쓰레기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저런 얘기들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교육상 아니면 정서상 저런 거를 할 수 있는 사람과 할 수 없는 사람들은 구분이 확실하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냥 사회생활을 할 때도 저런 얘기들을 그냥 꺼리낌 없이 하는 사람들은 아주 수준이 낮습니다. 지저분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들은 그런 생활들을 하기 때문에 꺼리낌 없이 막 뱉어.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보면 그래도 좀 인격이 있고 뭔가 생각하는 게 있고 그런 사람들은 설사 뭐 그걸 알았다 손 치더라도 그런 얘기를 쉽게 못 합니다. 없는 걸 만들어서는 더더욱 못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언론 완전히 쓰레기라고 봅니다. 쓰레기. 그냥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을 망가뜨릴 수 있을까? 그 망가뜨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자기네들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계속 끌고 갈 것인가? 일단은 창피 주고 망신 줘서 그 사람이 당하는 사람이 기죽어서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상태까지 무참하게 짓밟아 놓는 것. 이런 건 쓰레기, 양아치, 조폭들이 주로 쓰는 비열한 방법입니다. 우리 언론이 그랬습니다. 우리 언론만 그랬나요? 국회의원들, 국감장 이런 데서 보면 여러분들 저 이번에 국감하는 거 보시고 그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으로 보이나요? 저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그냥 인간으로도 안 보였습니다. 어느 자식들의 부모로도 안 보였습니다. 그냥 동네 양아치들, 시장에서 어깨 툭툭 치고 다니는 양아치들, 그런 정도로밖에 안 보였습니다. 국회의원 진짜 국회의원입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보시죠. 기업들을 직접 다니면서 협박을 할 정도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지금은 대통령이 직무 정지된 상태이시므로 그것을 그냥 쳐다만 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또 예를 들어서 정치권의 일부에서는 이제 중국에 가서 사드와 관련된 이상한 행동을 하고 예.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를 들어 사드 문제 같은 것은 중국하고 어느 정도 합의를 볼 수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까? 중국하고도 예. 많은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예. 설명도 하고. 예. 그러나 이제 그 사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거를 추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예. 이 북한의 핵 미사일 이런 위협으로부터 우리 영토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시스템이에요. 방어 시스템이에요. 그거를 안 하겠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아주 잘못된 나라죠. 제가 여쭤보 네. 사드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하셨는데, 이 사드 문제는 기본적으로 저도 저야 당연히 박근혜 대통령하고 같은 선상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같은 노선을 취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반대하는, 특히 야당, 문재인 이런 사람들. 근데 생각은 물론 생각은 서로 다를 수 있죠. 왜 국방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국방을 하더라도 어느 사람은 예를 들어서 육군을 키워야 되고 어떤 사람은 공군을 키워야 되고 어떤 사람은 해군을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다를 수 있지만 목표는 뭐냐? 나라를 지키자라는 거죠. 나라를 어디에서부터 지키느냐라는 건데, 그 나라를 지키는 건 당연히 외부의 적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자라는 것이지 내부의 적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자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국방이라는 것이. 그러면 사드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내세웠었던 게 뭐예요? 전자파. 자, 우선 일단 그거는 견음. 쉽게 나쁘게 얘기하면 견음이죠. 개소리죠. 그거 뻥이라는 JTBC가 그것도 조작했었죠. 사드에서 나온 전자파 때문에 사람 건강을 해친다고. 우선 일단 그 뻥친 것도 뻥친 거지만 그 논리 자체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북한의 핵으로부터 우리가 스스로 나라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사드를 들여오는데, 그걸 유지하는데 그 기지 주변에 전자파 때문에 반대를 한다? 본말이 전도돼. 이런 거야말로 본말이 전도되는 겁니다. 도대체 나중에 밝혀졌지만 우선 전자파 각도상으로 이 얘기를 이렇게 끌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거는 생략을 하고,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사드를 배치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대통령과 그 같은 노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시선에 중국의 사드 관련해서 해명이나 사과를 하기 위해서 방문한 송영길을 비롯한 야당의 정치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봐야 합니까? 생각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국방이나 나라를 지키는 데 있어서는 아무리 진보 보수라 하더라도 같은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게 공통되고 상식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중국이 경제적으로 우리한테 중요한 존재로 부상을 했다 손 치더라도, 그리고 또 실제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손 치더라도 우리가 일단은 생존을 해야 됩니다. 생존을 하는데 우리의 힘으로 생존을 해야죠. 자, 그럼 야당이 하는 얘기를 빌리면 미국의 압력 때문에 왜 해야지 되냐? 아니, 그게 그렇게 미국의 압력 때문에 해야 되는 일이라고 그러면, 자, 거꾸로 그러면 중국의 압력 때문에 사드를 배치하지 말아야 된다는 논리입니까? 명백한 무력 위협 앞에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는 것이
어느 쪽이 옳으냐라고 얘기하면 굴종에서 중국에 굴종을 해서 사드 배치를 안 하는 것, 100번 양보해서 미국에 굴종을 해서 사드 배치를 하는 것, 선택을 하라고 그러면 어느 쪽이 더 나라를 위해서, 국가의 생존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 이런 나라에 둘러싸여 있는 한국이 무장을, 그것도 방어적인 수단의 무장을 하는 것을 반대하고 그거를 해명하기 위해서 중국에 갔다? 나는 우리나라가 예전에도 역사를 잊는 국민은 진짜 다시 한번 또 침략을 당하고 나라를 뺏길 수 있는데,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도 굴종을 통해서 얻은 평화는 오래 간 적이 없습니다. 이 야당은 무조건 반대밖에 없어요. 반대. 무조건 반대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걸로 한번 넘어가죠. 수석실이나 뭐 장관이나 여기 또 알아보기도 하고 또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도 있고 빨리 내려야 되는 것도 있고 이제 계속 생각을 하면서 협의를 해 나가야 되는 것도 있고 이제 그런 게 그 이제 대통령 일 중에서 또 한 부분을 분명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까 처음에 제가 누구 국회의원 걸개 그림 제가 위치를 좀 잘못해서 그랬는데, 저 부분은 무슨 얘기였었냐면, 저 소통하는 문제하고 계속 이제 누구죠? 정 비서관, 워커홀릭이라는 얘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항상 서류를 가서 보고, 휴일 날도 가서 보고, 토요일 날도 보고, 뭐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도 있고, 또 협의를 계속 해야 되는 사안들도 있고, 그래서 항상 바쁘다. 일에 둘러싸여 있다라는 거, 뭐 텔레비 보고 놀고 그럴 시간이 아니다라는 걸 해명도 하면서 대통령이 해야 되는 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포인트를 지금 잘못 설정을 해서 지금 안 나왔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비난하는 이유 중에 하나를 소통의 부재라고 얘기를 했죠. 소통. 참모들과 얘기하고 대화하고 많이 하고, 장차관들과 대화하고 얘기하고, 예, 좋습니다. 뭐 정치인들하고 얘기도 많이 해야 되고, 예, 좋은데, 근데 우리나라 그렇게는 말은 또 그렇게 하면서 또 무슨 예를 들어서 독대를 하고 그렇게 하면 또 누구하고 무슨 뭔가 안 좋은 거를 뭐 했다 어쨌다 이런 얘기를 또 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래서 나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해서 나쁘다고 꼬투리 잡는 게 언론이나 국회의원들이, 그런 사람들의 속성입니다. 그러면 전 처음에 저도 박근혜 대통령이 항상 대면에서 뭔가 보고를 받는 게 아니라 서류를 통해서 전화로 받는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엔 저도 왜 그러나, 좀 진짜 문제가 있나 그런 생각을 좀 한 적도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직장을 다니든 정치를 했던 사람이든 간에 저도 이제 대기업에서 근무를 한 적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업도 해보고 그랬습니다만은 이런 겁니다. 대통령의 생각은,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은 본인이 아버님이 대통령의 시절 때부터 보고 배운 것, 느낀 것도 있기 때문에 대면을 통해서는 여러 가지 의혹이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하다 보면 독대해서 대화를 하거나 소통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이라는 거 이런 게 있잖아요. 뭔가 보고하는 사람이 자기의 감정이 들어갈 수 있고 의도가 들어갈 수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 얘기만 들으면 어떻게 말을 또 잘하면 판단력이 흐려질 수가 있어서 그게 옳지 않은 일이라도 그거를 할 수 있다라는 위험성이 있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그런 걸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위험해질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대면이나 독대 보고를 안 받기로 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사 문제에 있어서 그 얘기가 같은 맥락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무슨 얘기를 어디서 얘기가 들어오면 시스템적으로 전부 걸른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독대를 통해서 잘못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단계를 거쳐서 올라오는 보고서들은 뭐 비서관들이든 뭐 내부의 어떤 회의든 국무회의든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오픈이 되기 때문에 저것이 옳은가 틀린가 라고 어느 정도는 필터링이 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게 또 정상적인 시스템이죠. 한번 제가 미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시죠. 미국 같은 데나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인데 대통령이 다 자기가 조사하고 자기가 기한 만들고 계획하고 보고서 써가지고 자기가 다 실행하나요? 아니죠. 그렇게 할 시간도 없고 그렇게 하는 게 나라입니까 그게? 아니라고요. 다 맡은 파트가 다 있어요. 부서가 다 있는 건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들이 계획하고 만든 서류나 어떤 플랜을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올라오면서 필터링도 되고 상호 견제 크로스 체크도 돼서 대통령한테 보고가 돼서 대통령이 결과적으로는 그걸 보고선 자기가 판단을 하고 결정을 내리는 거잖아. 물론 중간에 올라오는 과정에서 또 누군가의 입김이 작용할 수도 있고 그런 건 어떤 시스템을 택하더라도 마찬가지로 가능성은 있습니다만은 최소한 제가 봤을 때 박근혜 대통령의 저런 독대 시스템을 없애고 소통 부재라는 얘기를 듣는 한이 있더라도 독대를 하지 않았었던 부분은 그러한 최소한의 오해나 그런 오해나 뭔가 이상한 소문들을 제거할 수 있는 자기 스스로의 어떤 한 가지 방침이나 소신이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다음 걸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급하게 좀 하느라고 몇 가지가 이제 빠뜨리고 그랬는데 오늘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얘기할 기회가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가서 얘기를 하기로 하고, 저는 이번에 어제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인터뷰 그걸 통해서 느낀 거는 우리가 생각했었던 것 이상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총기가 있고 소신이 있고 국정에 대한 철학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겉으로 봤었을 때는 왜 저럴까 그렇지만 역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생각해야 될 것도 많고 판단해야 될 것도 많고 고려해야 될 것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쉬운 자리가 아니다라는 거. 그러니까 함부로 우리가 비난하거나 밖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되는 자리라는 걸 다시 한번 실감을 했고요. 또 한 가지, 정규제 TV, 인터넷 TV를 선택한 박근혜 대통령의 심정 뭘까요? 제 나름대로는 이렇습니다. 더 이상 우리나라 메이저 언론들은 언론이 아니다. 한마디로 메이저 언론들 빅엿을 매긴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너희들은 페이크다, 페이크 뉴스다라는 거죠.
정규제 TV 나온다는 예고를 듣고서 와, 드디어 박근혜 대통령도 진짜 감정을 표시를 하는구나. 트럼프처럼 너희들은 페이크 뉴스라는 거를 대놓고 얘기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속이 시원했어요. 진짜로 속이 시원하고, 오늘은 뭐 각종 언론들, 종편들이 정규제 TV 인터넷 방송한 거를 뜯어보면서 자기네들 신문에 메인 뉴스에다가 갖다 놓고 그러는데, 그게 뭘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제 메이저 언론들이 찌라시가 됐다라는 겁니다. 인터넷 뉴스에 나와 있는 거를 거기서 가져와서 자기네들 메인 기사로 실어 오르는 거죠. 물론 욕하고 비난하는 얘기가 많이 있겠지만 얼마나 통쾌합니까? 찌라시가 된 거예요. 찌라시. 진짜 말로만 듣던 메이저 언론들이 찌라시가 된 모습을 저하고 여러분들은 오늘 보신 거라고. 얼마나 통쾌하던가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그 중에서도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감동을 받았다고 얘기할까요? 진짜 감동받은 게, 동지라는 말을 했었을 때 그 표정과 동지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평소에 생각했었던 소신이나 생각을 얘기할 때 그 결연한 모습이라고 그러나요? 국회의원들, 같은 새누리당에 있었던 국회의원들에 대한 직접 대놓고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그런 동지의식이 결여되어 있고 동지를 배반하고 분열하고 자기 사리 사욕을 취하기 위해서 표를 얻기 위해서 철새처럼 날아다니는 모습을 통렬하게 저는 비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생각이 있는 국회의원들이었으면, 특히 새누리에서 탈당해서 똥 바른 당으로 간 친구들, 이 국회의원들, 아마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면 얼굴이 화끈화끈거리고 진짜 창피하고 낯들고는 못 다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진짜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저는 욕을 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게 욕입니다. 저런 분들은 저런 게 욕인 겁니다. 표창원이나 이런 저질스럽고 추미애니 박영선이 이런 애들은 나와서 시장통에, 죄송합니다, 시장에서 뭐 장사하시는 분들을 매도할 생각은 없지만, 그런 식으로 저급하게 진짜 수준 낮게 하는 것과 욕을 해도 전혀 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인간의 그 본성을, 마음 깊이 갖춰져야 할 어떤 도덕적인 거를 건드리는 거죠. 저런 게 욕입니다. 저런 게 욕. 저런 데서 수준 차이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훈, 추미애, 박영선, 손혜원, 부끄러운 진짜 여자 의원들 모습이죠. 그 다음에 그 1500만 명 유권자들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여기서도 속내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인 모든 국민들을 다 아울러야 되긴 하지만, 지금 이제 이렇게 된 상황이 될 때까지 보여준 민낯을 드러낸 세력들과 어떤 이념이 다른 사람들까지는 이제 자기도 포용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라는 어떤 결연한 모습이 보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1500만 명 자기를 뽑아준 유권자들에게 보답을 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라는 사과의 말, 그 말 속에는 1500만 명의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저한테 기회를 주시고 결연하게 뭉쳐서 동지가 돼서 이 나라를 제대로 굴러가게 할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십사 하는 그 마음을 그대로 표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간에는 그런 의미가 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감동도 받고 측은하기도 하고 얼굴 많이 상하셨더라고요. 측은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마음이 든든해지기도 하고 그냥 쉽게 무너지는 여인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마음 편하게 잤습니다. 잠을. 아마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정규제 TV 인터뷰 내용을 가지고 잠시 얘기를 했습니다. 자, 남은 시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